가계대출이 IMF급 위기라. 대책은 글쎄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일까요? 진짜 사실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5대 시중은행입니다. 국민신한 우리 하나농협 5대 시중은행.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은요. 2024년 8월 29일 기준으로 724조 617억 원입니다. 당연히 사상 최대입니다. 5대 시중은행에서. 예, 그것도 말입니다. 2024년 7월 31일 715조 7,383억 원에서 무려 8조 3,234억 원이 늘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29일 사이에 1.2%가 늘었다니까요. 이 정도면 진짜 위기죠. 과거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한 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내환위기는 IMF 외환위기의 몇십 배라고 했습니다. 지금 가계대출이 그만큼 말입니다. 폭증하고 있다니 폭증. 와 8조 한 달 만에 8조 3,234억 원이 늘었다. 이것도 말입니다. 완전 역대급이에요. 2021년 4월에 9조 2,266억 원이 늘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후로 3년 4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가계 부채가 그렇게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지표로도 보면 무서워요. 여러분 2019년만 하더라도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요 610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4년 8월까지 724조 1천억 원이에요. 여러분 지금 9개월 사이 2023년 12월에 692조 4천억 원이었거든요. 9개월 사이 4.6% 31조 7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사실은 가계부채가 엄청 늘었거든요. 2019년에서 2020년 사이를 보면 여러분 57조가 늘었습니다. 1년 사이 57조. 엄청나게 늘었죠. 예, 610조 8천억 원이 667조까지 늘었으니까 엄청 늘었습니다. 게다가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는 이것도 장난이 아니에요. 709조 1천억까지 역대 최고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떨어지고 2023년 또 조금 떨어졌는데 2024년에는 결국은 흉내도 못 낼 만큼 724조 1천억 원이나 늘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지난 4년 동안 14.6%가 늘어서 81조 6천억 원이 늘었는데 지금 2024년도 만만치 않다는 뜻이에요. 지금 현재까지 30조가 늘었잖아요. 30조 가까이 늘었잖아요. 30조. 그러니까 시장에서는요. 야 이거 괜찮을까 이렇게 우려합니다. 가계부채는요. 터지면 끝장이라고 했습니다. 외환위기에 몇십 배 위기가 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가계부채가 이렇게 늘어나니 시장은 불안할 수밖에요. 게다가 말입니다. 늘어나는 것 중에 주택담보대출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7월에 역대 최대로 늘어났거든요. 7조 5,975억 원이요. 근데 8월도 만만치 않죠. 7조 3,234억 원이니까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역대급입니다. 역대급.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뜻이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역대 최고치는 아니지만 역대급으로 늘어났다는 것. 이것도 여러분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신용대출도 늘었습니다. 신용대출도 7월 말 대비해서 8월을 보면 1조 622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뭐 발작을 일으켰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발작을 일으켰다. 그러니 뭐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죠. 주택담보대출이 이렇게 늘어나고 여기에다가 신용대출까지 늘어나니 뭐 장난이 아니죠.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 불안한 거예요. 터지면 끝장이다. IMF 외환위기 몇십 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으니까 이거 터지면 끝장이에요. 그래서 가계대출을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줄이려고 하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만큼 말입니다. 가계대출은 심각하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9월 1일이죠.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예,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이제 시행이 됩니다.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이 되면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대출금리에 가상금리가 붙어요. 주택담보대출도 마찬가지고 신용대출도 마찬가지고 이금융권에는 주택담보대출만 붙습니다. 얼마를 붙느냐. 수도권에서는 1.2%포인트가 붙고요. 더 이자가 세진다는 이야기죠. 뭐 주택담보대출이든 신용대출이든 이금융권에는 주택담보대출만 신용대출은 포함이 안 됩니다. 예, 그렇지만 수도권에서는요. 1.2%포인트 비수도권에서는 0.75%포인트가 더 올라갑니다. 야 이거 대책이 이게 맞나 싶을 정도예요. 대책이 이게 맞나? 왜냐하면 안 그래도 이자 때문에 고통스럽다. 시장에서는 이자 폭탄이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고통스럽다고 하는데 수도권은 1.2%포인트 가상금리를 붙이고요. 비수도권은 0.75%포인트 가상금리를 붙이면 여러분 대출받는 사람들 이자 고통은 또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이게 저는 문제라고 봐요. 예, 가계대출을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막는 게 문제다. 게다가 더 심한 것은요. 여러분 5천만 원 대출을 받으면 가계대출이 줄어들어가는 건 사실이에요. 예, 저는 이것을 통해서 뭐 집값이 올라가는 것을 좀 멈추게 하겠다 이런 얘기. 지금 현재까지 2단계 스트레스 DSR을 도입을 하면 소득 5천만 원 기준으로 봤을 때 예, 이제는요 2억 8,7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스트레스 DSR을 도입 전에는 3억 2,900만 원이었거든요. 수도권에서는 많이 줄어들어요. 4,200만 원이 줄어들고요. 비수도권은 그나마 3억 200만 원이니까 2,700만 원이 줄어듭니다. 게다가 여러분 소득 1억이다 이러면 수도권에서는 8,400만 원이 줄어들어서 5억 7,400만 원이 지금 대출받을 수가 있고요. 비수도권에서는 5,400만 원이 줄어서 6억 4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강제적으로 금리를 올려서 대출을 줄여보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여기에서 한술 더 떠서 말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거치기간을 없앤다고 합니다. 게다가 주택담보대출의 기한도 50년에서 30년으로 줄인대요. 은행 갈아타기 전세대금 대출은 금지시키고요. 여기에 주택담보대출 한도 생활비 안정자금은 한도가 없었거든요. 이게 1억으로 줄인다고 합니다. 게다가 마이너스 통장은 1억 5천에서 5천만 원으로 줄이고요. 자, 여기에서 무슨 문제가 터질 거냐? 대책은요. 대출을 줄이겠다는 그 발상에서는 저는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부동산 가격이 22주 연속 23주죠. 서울에서는 23주 연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대출을 줄이겠다는 이 발상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대출을 줄여서 집값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대출을 줄여서 집값을 잡을 수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결국은 시장에서는요.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저는 통한다고 봐요. 그런 차원이라면 집에 대한 공급이 더 이루어져야죠. 공급이 더 이루어져서 수요에 부합을 하게 되는 게 집값을 잡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억제로 가잖아요. 억제로 가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자 부담은 더 커집니다.
거치 기간이 없어지는 것도 이자 부담을 바로 생기는 거고요. 주담대 기한도 30년, 50년에 30년으로 줄이면 그만큼 부담이 되고요. 게다가 전세 자금 대출도 은행 갈아타기 금지한대요. 여기에다가 제일 중요한 것은 신규 마이너스 통장 한도 1억 5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줄이겠대요. 저는 이게 문제라고 봅니다. 시장을 더 옥죄일 수도 있거든요. 돈이 안 그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장이 좋으면 소득이 많아요. 그러나 저성장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까지 만약에 하게 되면 결국 말입니다. 결국 저는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가계대출은 소득이 많아야 갚을 수가 있는데 소득도 저성장 때문에 힘든 데다가 대출까지 제한을 해버리면 경제는 소비가 더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그 바람에 경제 정체가 더 어렵게 돼서 가계대출이 진짜 폭발할 수도 모른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이에요. 네. 그렇게 과열된 시장을 저는 통제하는 건 맞다고 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집값을 잘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요소는 많거든요.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현장을 다녀보면 충분히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관치의 형태로 대출만 옥죄하겠다는 발상, 오히려 경제를 더 나쁘게 해서 전체 경제가 더 어렵게 되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시장은요, 저는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 너무나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가계부채가 많아요. 가계부채 보세요. 2024년 2분기가 1892조 2천억 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돈이라도 빌려서 장사를 하게 만들어 주든가, 돈이라도 빌려서 가게를 운영하게 만들어 준다든가, 회사를 운영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건 오히려 더 큰 위기를 자초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뜻입니다. 가계부채가 말입니다. 2018년에는 1536조 7천억 원이었는데 지금은요 1892조 2천억 원이잖아요. 무려 23%가 늘어났거든요. 355조 5천억 원. 장난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경제를 살리는 게 그 무엇보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살리는 것이 우선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저는 진짜 안타깝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한다는 뜻입니다. 시장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반드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보거든요. 저는 이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좀 안타깝다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시장을 보면 무섭거든요. 저는 여러분 시장 우리가 진짜 예민하게 봐야 됩니다. 예민하게 보지 않으면 시장의 위협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셨죠? 시장 위협 한 번쯤 생각하는 거 다시 한번 잊지 말자고요.